시을 출신 이성료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군사정권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이 참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총과 탱크로 정권을 잡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은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정권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 답세원, 고문, 협박, 가혹행위로 진술받았다면, 민주화 이후에 출범한 윤석열 검찰정권은 회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등 법 기술을 이용해서 자백을 이끌어내 왔습니다. 증인 이화영, 네, 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전적으로 제가 실제 저 상황에 완전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도 박상용을 비롯한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서 검찰에 어떻게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했는지를 밝혀서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통해서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증인이 처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북송금 사건은 초기에는 쌍방울 나누스의 주가 조작을 위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김성태가 해외 도피족이던 김성태가 귀국하면서부터 사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근거 문서는 국정원 문건과 수원지검 수사 보고서가 이미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도 그 김성태가 검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재판을 받았으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데, 그 장소가 마닐라 아테평화 국제 번영 국제회의가 열린 곳이었고, 그 주문 사람은 이호남이 맞죠? 그렇게 김성태가 진술한 걸로 70만 불인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그 마닐라 국제회의에 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호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인뿐만 아니라 안부수의 인터뷰라든가 필리핀의 초대장, 그리고 사진, 대한민국 통일부의 문건에 가면 이호남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초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태가 체포되어서 들어오면서 그 자기 이제,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쌍방울을 거의 뭐 다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단한 압박감을 받았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땅, 골프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뺏길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태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지금 기소된 것은 6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북한을 접촉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국외재산 도피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에 다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되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처벌을 면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찰이 김성태를 통해서 증거를 조작하게 됐는가? 바로 검찰의 김성태를 통한 검찰의 회유, 협박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됩니다. 이 수사기법 중에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사람들 진술을 확보할 때 이런 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첫째, 김성태를 통해서 증인을 회유 협박했죠.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성태 씨를 저하고 단독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주선해서 김성태 씨가 대표적으로 저한테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내가 검찰에 진술할 것이다, 그러면은 검찰은 무조건 받아쓰게 되어 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자기가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할 것이다, 그럼 검찰이 받아써 갖고 또 그에 관련된 조사가 들어가면 형 주변은 다 박살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 진술 중에서도 그 옥준호 대변인 5월 달에 1313호에서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또 방영철을 통해서 증인 회유 협박이 있었죠. 그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예, 방영철이 1313호에서 증인을 회유 협박한 내용 하나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인데, 뭐 법정에서 돈을 잃어버릴 날을 줬다,
특히 제가 부지사 기간 동안에 현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엄영수 증인인가 누군가도 그 엄영수 증인하고 또 누군가가 김형수가 예. 둘이 다 동의하는 그런 조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그 터무니없는 걸 뒤집어 쓰면서 현금 1억 원을 줬으니까 형님이 그렇게 부지사님이 그렇게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걸 사실관계 사실처럼 우리가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죠. 만일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증인을 회의 협박한 적도 있죠. 뭐 자주 예. 그 검사는 특히 이제 우리 변호인들의 활동을 상당히 비난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박상용 검사가 이 증인의 변호사 저력을 방해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6월 15일 날 변호사가 검찰에 나오지 않았으니 조사를 받기를 거부한다 하자 박상용 검사는 변호사 없어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빚을 받은 적도 있죠. 더 나아가서 제가 변호인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해서 없다고 그랬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에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를 좀 구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성태 측 도움으로 변호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후에 그 피의자라든가 그리고 증인,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합파티, 술파티 한 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연합파티 중에 박상용 검사가 증인에게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은 그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얻은 가짜 진술로 기소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칼을 든 군인이 영장을 둔 검사로 바뀌었을 뿐 지금도 이번 불법이 장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고 특검까지 해야 되고 전두환 정권이 올라가고 하나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 해체라고 봅니다. 검찰 해체야말로 개인의 민주화라고 보는데 주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하고 제가 출석하기 전에 성함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전 감찰부장이 있었던 분이 썼었던 검찰의 심장부에서 그 책을 좀 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시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수사 기법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져 있었고요.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저를 잡았다, 저를 체포했다 그러면 저의 주 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나머지 걸 털어서 나머지 별건으로 가벼운 거라도 꼭 구속을 시켜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검사다, 특수부 검사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증인이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7분 내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